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장상피화생, 이 말만 들어도 벌써 아이고 바로 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장상피화생에 대해서도 벌써 2번이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뭔가 또 다른 내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위내시경 해보셨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두 분이 똑같았냐고. 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그대로 볼게요. 미란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는 역류성 식도염도 플러스 있고요. 지금 약간 고생하고 있어요. 저와 아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계속 뭐 트림, 극하는 트림 있잖아요. 트림을 자주 하고 그냥 속도 많이 쓰리고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뭐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가지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와 같이 계속 속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저와 같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시경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장상피 화생이 있거든요. 2년 만에 한 거예요. 2년 만에. 2년 전에도 아내와 제가 똑같이 장상피 화생이 있었고요. 그때는 저한테는 헬리코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약을 뭐 2주, 3주? 예, 약을 병원에서 조제한 약을 먹으니까 이번에는 없어요. 헬리코박터가 없다고 그래요. 아내는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고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내시경 꼭 하셔야 돼요. 국가건강검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내시경 요즘 뭐 쉽잖아요. 건강보험 말고 이 수면 4만원 정도 들면은 그냥 편하게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자세 잡고 입에 끼고 수면 들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딱 넣고 난 뒤에 하는 순간에 딱 눈 감겨지죠. 그리고 그냥 눈 뜨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도 불편한 게 없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통상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위가 있고 위축성 위염이 이제 가는 거죠. 염증이 계속 오래되면은 위축성, 말 그대로 위장 이 막이 얇아진 거죠. 위축됐다, 얇아졌다.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장상피 화생, 위점막이 이제는 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조직이 바뀐 거죠.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서. 그리고 위암으로 간다. 이렇게 통상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암 걸리는 사람들이 꼭 이런 수순을 받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위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조기 검진을 위내시경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위염이 있을 때는요, 그냥 약 먹으면 거의 끝납니다. 더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뭐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하면은 위염이 있다. 그럼 그 상태로 끝나요. 약을 먹으니까. 근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갑자기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나오면은 많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위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위축성 위염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하니까 장상피 화생까지 갔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미리 발견하면 그때 잘 이렇게 관리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아주 그 극단적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암으로 갔다. 위내시경 했을 때. 그런데 위암 전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바뀌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그것을 떼내가지고 치료가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뭐 회복 수술하고 하기 전에 그 위내시경 해서 발견되면은 위내시경으로 그냥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불편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시는 것이 좋아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보고 이상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치료하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위암으로 가면은 그때는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라도 그냥 귀찮다 하지 말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또 이 안에 저같이 장상표 화성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가면은 뭐 아무 이상 없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건강한 분들은, 또 저같이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징그럽잖아요? 무슨 벌레 같은데, 예, 위 점막을 파고드는 벌레입니다. 유명한 벌레죠? 헬리코박터. 이거 위내시경 하면 조직검사에서 나옵니다. 빨리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재견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의사들은 꼭 이거 없애야 되느냐? 아니요. 없애는 게 사실은 좋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약을 먹으면 끝납니다. 위내시경을 해서 나온 이 병균. 저도 있어서 먹었거든요. 원래 보니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뭘까요? 네, 장상피 화생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제 속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진짜 무슨 암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받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원 가면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냥 내시경이나 잘하세요. 그래요.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그냥 내시경 잘하세요. 그 약 뭐 3주 1치 약을 줄 테니까 속 쓰리고 하면 계속 먹다가 뭐 괜찮으면 3주 후에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위염에 대한 약만 주더라고요. 그냥 이런 상태는 뭐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래서 내시경 잘하라. 그 답입니다. 답 실제로 맞거든요. 그런데 한의원 가면은 이거 치료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잖아요. 이거 치료됩니다. 그리고 안에 뭐 담적을 또 얘기합니다. 담적 위에서 뭐 이렇게 쌓여있는 뭐 이런 내시경으로도 안 보이는 그런 소화불량하면서 안에 막 쌓여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거 힘든다. 암으로 간다.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고 반드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희망도 주고 합니다. 한 의사들 만나면 참 이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약값이 얼마냐? 한 달에 뭐 적어도 50만 원. 그것도 6개월 내지 1년을 먹어야 돼요. 한 달에 50만 원, 6개월 하면 5, 6, 30, 300만 원, 1년에 600만 원.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2년을 먹어야 되고. 이 약값 장난 아닙니다. 저도 갔다가 혼났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어쨌든 한의원 가면 꼭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양의나 한의나 의사마다 다 달라요. 말하고 있는 게. 저도 의사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수많은 자료도 저도 나름대로 보잖아요. 보니까 뭐 다 달라요. 사실은.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는 생강 먹으면 안 된다. 위가 나쁠 때는. 당황 안 된다. 사과조차도 안 된다. 양배추도 별로 위가 나쁠 때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어야 돼요? 이런 헷갈림도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또 치유 사례 많이 올리잖아요. 뭐 유튜브 보면은 토마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일 먹으니까 이렇게 나았다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또 다르고요. 또 꾸준하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한 달, 두 달은 괜찮은데요. 몇 개월 계속 이런 거 똑같은 거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토마토 이거 하다가 한 5개월 만에 멈췄어요. 도저히 뭐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또 나옵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위장병의 원인, 첫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식적 안에, 이건 담적과 비슷한 거겠죠. 또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장 위에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맞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스트레스와 위장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이 뇌에서 나오는 이 스트레스가 바로 이게 위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위는 민감해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또 소화가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뇌의 뇌하 수치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발생,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 여기 부신 피질, 신장 위에 부신 피질이 있어요. 코티졸 생성. 그리고 결국은 온몸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위쪽에 이런 것이 또 중요한 그런 결론들 아닙니까?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위가 무조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스트레스 관리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장상표 화생, 제 아내도 장상표 화생.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해야죠. 그래서 보니까 이 메스틱, 뭐 제가 어떤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메스틱. 신이 내린 눈물, 이 메스틱. 요즘 많이 선전하죠. 메스틱. 가루약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것을 하루에 한 포씩 아내와 같이 요즘 먹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나와 있어요. 위점막 손상, 각종 염증 유발 쭉 나오는데 메스틱을 투여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이상세포로 변화시키는 각종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압니까? 제가 실험을 안 해봤잖아요. 또 이런 거 12제 교양에도 많은 효과가 70%가 효과가 있다. 또 이런 뭐 많은 그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스틱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리브유도 좋아요.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아시죠? 최초 제일 먼저 빼냈던 거, 가장 먼저 정지된 거, 요거 많이 팔잖아요. 요거 엑스트라 버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거 제가 뽑아봤어요. 항암 효과, 심혈관 질환, 특히 이제 심장 나쁜데 혈관 개통 너무 좋대요. 혈압 조절, 저는 혈압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중요하죠. 뇌졸중, 당뇨까지 관리되고 간, 면역력, 통증 완화, 알츠하이머, 치매까지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위염, 위궤양, 식도염까지 뭐 이렇게 만명통치약 같아요. 어쨌든 올리브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또 저녁에 공복 때 한 숟가락씩, 어른 숟가락 있잖아요. 한 숟가락 이렇게 따라가지고 입에 넣고 이렇게 먹습니다. 뭐 먹기 불편하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그냥 먹을만해요. 올리브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권장 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참 중요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분당 서울병원에서 요걸 한 건데 쭉 나와 있어요. 헬리코박터 요건 뭐 가능하면 없애라는 거 얘기하고, 여기 보면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갖고 있대요. 위축성 위염도 그렇고 장성표 화생도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은 뭐 거의 뭐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3명 4명은 장상피 화생을 갖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쩜 갖고 계실지 몰라요. 겁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위암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뭐 걱정도 되고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 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냥 위내시경만 잘 하십시오.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면은 위암 가는 확률도 퍼센트가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 중에서 장상표 화생이 있다고 해서 위암으로 또 갔다 이 퍼센트는 뭐 아주 희박한 겁니다. 실제로 확률을 따지면 99.5% 이상은 건강해요. 나머지 0. 몇 %만 가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 확률은 뭐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확률보다 어쩌면 더 뭐 낮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보다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장상표 화생했다 해서 나는 이거 위암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안해하고 또 막 어떻게 할까 이 노심초사, 그것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것이 위장병의 원인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악순환.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내시경 잘하고, 이것이 사실 답입니다. 뭐 너무 비싼 약, 뭐 한의사들 뭐 제가 이렇게 막는 건 아니지만은 가고 싶은 분은 가시고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요겁니다. 앞으로 금연, 절주
식습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요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정리했습니다. 술 가능하면 절제하십시오. 술 먹는 거 굉장히 안 좋대요. 위에. 그리고 담배는 무조건 안 좋아요. 담배 끊으십시오. 그리고 커피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뭐 커피 이렇게 믹스된 커피 아닌 것은 그냥 오리지널 커피는 하루에 서너 잔은 뭐 간암에도 좋고 대장암에도 좋고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가 나쁘지 않을 때는 가능하지만 위가 나쁜 분은 커피도 삼가하십시오. 저도 커피 끊었어요. 아내와 함께. 딱 끊은 지가 지금 한 달 됐어요. 끊으면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야채, 너무 이렇게 부담되는, 소화에 부담되는 고기류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가능하면 이런 채식이 좋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소화 잘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적어도 30번을 씹어라. 그 말도 맞아요. 30번. 저도 하고 있어요. 입에 밥을 넣고 숟가락 아예 놔버려요. 그리고 계속 씹습니다. 30번 씹으면은 아주 이렇게 죽처럼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잘 돼요. 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위를 어쨌든 도와주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30번은 반드시 씹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하시면 좋아요. 너무 많이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소식하니까 아마 그 몸무게도 한 2kg 빠졌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야식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녁 먹고 난 뒤에 뭐 계속 이렇게 군것질 하잖아요. 치킨도 시켜 먹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야식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짠 음식이 나빠요. 매운 음식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괜찮다 그래요. 매운 음식 너무 이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홍해결 박사님이 그랬죠. 아마 짠 음식이 문제. 짠 음식. 그러니까 무조건 짠 음식은 가려서 잘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위에 제가 정리했죠. 이걸 잘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밥 먹고 난 뒤에 무조건 눕지 말라는 거예요. 누우면 이게 안에서 이게 잘못되죠. 막 역류되고,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은 특히요. 절대로 눕지 말라. 밥 먹고 난 뒤에 눕지 말라.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를 하느냐. 메시틱, 제가 광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제가 먹습니다. 메시틱, 뭔가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틱 먹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유 하루에 아침, 저녁 때, 공복 때 한 잔씩 먹습니다. 그리고 걸어요, 걸어. 걷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가 움직이잖아요. 몸의 혈관이 움직이니까 막 이게 잘 활성화되잖아요. 반드시 걷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하루에 6바퀴 공원에 돕니다. 대략 한 40분, 50분. 꼭. 그리고 체력이 되면은 땀이 약간 날 정도로 걷는 게 좋아요. 심장 박동이, 심장에 부담이 약간 될 정도로. 그래야지 이것이 더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반드시 걷기 하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진짜 잘해야 돼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마음을 아예 그냥 비워버렸어요. 까지가 오래 살고 또 병 걸리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제 사랑하는 친척 동생이 죽었어요. 암으로. 그것도 41살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막 성공하려고 미장원을 경영했는데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모든 걸 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돈 별로 없더라도 마음 편하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마음먹기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신다. 하늘에 달려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먹기거든요. 세상사가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이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죠. 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건강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